컴 고런 발동이 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 지방직 지적직에 합격한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공부 기간은 17년도부터 해서 총 4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를 또 지적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는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어 80, 영어 70, 한국사 80, 지적 측량 60, 지적 전산학개론 75점, 그 다음에 가산점 0.5점 해서 73.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직 건축 직렬에 합격하게 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부로 총 22개월 정도의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 직렬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직렬을 못 청한 상태에서 저는 공무원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학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건축 직렬을 정하게 된 케이스고요. 전공이 토목과였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좀 저는 좋았기 때문에 건축 직렬에 대해서 낯선감? 뭐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65, 영어 70, 한국사 80, 건축 계획 55, 건축 구조 70점으로 가산점 6점까지 해서 평균 74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5과목에 대한 저의 공부 전략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통 과목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영어를 하루에 이제 한 6시간 이상씩 했고, 국어, 한국사 이런 순으로 중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시험이 6월이라고 치면은 전공은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했고, 요약본 이런 걸 위주로 암기를 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하려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네, 제가 하루 계획 공부를 짜게 된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저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 상태여서 제일 어렵고 이제 실험 과목을 중점적으로 했고,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했었고,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제일 체력도 많이 있고 맑아서 영어가 저는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오전에 했고, 이제 점심 이후에는 밥 먹고 졸리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좋아했던 과목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한자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문법이나 그런 거에 더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세운 이유는 일단 소수직렬이라서 막 국어 100점 뭐 이렇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라든지 독해 이런 데를 더 파서 이제 점수를 그쪽에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문법이랑 이제 외래어 그런 부분을 많이 팠던 것 같아요. 건축 직렬이라는 게 합격 커트가 낮은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공 위주로 했고 조정 점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영어랑 국어를 좀 내려놓고 한국사 전공 과목이 조금 고득점을 노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1순위는 무조건 영단어를 주력 그룹에 하루하루 빠짐없이 1시간 이상 꼭 봤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900제와 700제를 해독을 자주 했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선지와 그걸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따로 적어가면서 외워갔던 케이스였고, 독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익혔고, 예를 들면 이제 독해 천재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좀 스킬 아니면 숙련도 그런 거를 좀 키워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인강을 보면서 하는데, 영상을 이제 인강을 볼 때는 들으면은 안다,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혼자 풀어보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학원에 프라이빗을 그때부터 다녀서, 이제 프라이빗에서는 학생이 정말 알 때까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많이 점수를 얻었던 것 같고,
다른 이제 교수님들 책 이제 뭐 문법 700제, 900제 그런 걸 회독을 이제 계속 막 5회독, 10회독 했고 독해 천재도 저도 풀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이제 하루에 200단어를 외운다고 하면은 하루는 200단어를 외우고 다음 날은 이제 전에 봤던 200단어 플러스 200단어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솔직히 가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도는 못 나가더라도 뒤에 거 복습은 이제 안 놓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봤을 때 떠오르면은 외운 거고 뭐지 하는 순간 그거는 안 외운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봐서 모르면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영어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고 여기에 와서 ABC부터 천천히 배우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니까 아예 암기를 100% 해버리자라는 식으로 솔직히 이해도 무조건 필요한 법인데 전 암기를 좀 더 주력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거 해도 되나? 이형식의 변화 불완전 자동사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be, become, get, come, go, run, fall, turn, make, grow인데 저는 이거를 리듬식으로 be, become, get, come, go, run, fall, turn, make, grow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암기를 했던 경우가 전 그게 제일 컸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잘 적용이 되나요? 저는 매우 잘 됐습니다. 프라이빗 수업에서 이제 정말 문법도 하나하나 이 사람이 물어봐서 알 때까지 알려주시는 이제 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는 700제나 900제 문법 책을 회독을 계속 했습니다. 똑같은 문법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700제, 900제 회독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독해를 하려면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어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독해 지문마다 이제 다른데 지문마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프라이빗에서 스킬을 배워가지고 적용해서 훨씬 수월하게 빨리빨리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암기를 했습니다. 여기 흐름을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 연도까지 외울 정도로 외웠고 100% 암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흐름은 크게 이제 구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세세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고 크게 뼈대를 나눌 때만 흐름이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사 공부하는 시기는 처음부터 하긴 해야 하는데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일단 문화산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회독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사만 또 따로 날을 잡아서 문화사만 또 암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문화사 강의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찾아서 문화사만 또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문화사를 집중하는 시기는 중반 정도부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선택 과목이 정해진 상황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적직은 크게 이제 강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한정적인 교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분을 골랐는데 두 분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아서 이제 책만 구매를 해서 혼자 독학으로 했고 공부 방법은 이제 기본서를 적어도 2회독 이상은 회독을 하고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를 틀린다면 이제 그 문제를 노트에 적어서 밥 먹는 시간,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럴 때만 봤습니다. 건축 직렬은 선택 과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계획, 건축 구조인데 건축 계획에 대한 공부 방법은 강의를 1회독을 하고 이론 교과서와 문제편만 있는 교과서를 계속 무한 회독을 했습니다.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너무 생소하고 해보지도 않은 과목이어서 강의를 2회독을 하고 기출 변형 문제 풀이라는 강의가 또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한번 듣고 기출 문제 변형에 대한 제본에 대한 교과서를 팔게 되는데 무한 회독을 하면서 건축 계획과 건축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가 딱히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교시제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없었는데 분명히 저도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갔던 것 같고 공부할 때 합격 수기 이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공부하다가 쉴 때 이럴 때 슬럼프가 많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자이든 타이든 꾸준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저한테 물어봤고, 상사의 지시는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공직 생활에 비윤리적인 거나 그러면 저는 선배님들 분께 여쭤보고 저는 상사의 지시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사가 본인의 일인데 저한테 계속 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사가 시키는 일이니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일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그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대답을 했고 괜찮은 대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교도 관련된 직렬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과 조교님의 자료 제공 그런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입장과 동시에 예절 인사, 목례, 나가는 방법,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까지 관찰해 보면서 준비를 했고,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의 신조 의무, 정말 필수적인 것만 외워갔고, 기출 질문 같은 경우는 3-4개 정도로 외워갔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시면은 언젠가 크게 성장하실 거고, 비전공인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적직은 이제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지적직 공무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